안녕하십니까. 활기찬 하루의 시작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전북은 오늘 구름이 많은 가운데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와 익산 33도 등 32도에서 3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전 11시를 기해 전주를 비롯한 11개 시군에는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가끔 소나기가 내리겠지만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농민들은 태풍이나 집중호우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농작물 재해 보험에 가입합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지만 보험료는 할증되는데요. 보험료 할증이 보상금을 받는 농가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에 있는 전체 농가에 적용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부안 변산면 일대에 300mm에 가까운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순식간에 농경지 126헥타르가 물에 잠겼고 밭작물 5헥타르가 유실됐습니다. 이처럼 재해가 발생하고 피해가 났다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받고 대신 다음에 가입할 때 할증된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문제는 보험료 할증이 재해로 보상금을 받은 농가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에 있는 전 농가에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농가도 단지 같은 시군에 있다는 이유로 비싼 보험료를 부담하는 셈입니다. 이렇다 보니 전북에서도 시군별로 보험료는 큰 차이가 납니다. 벼의 경우 부안이 지난해 비해 4배가량 높습니다. 원예시설은 순창이 전주보다 역시 4배가량 높습니다. 안 좋죠. 너무나 많이 올라가도. 고정으로 똑같이 올라가게 그럼 해야지. 그러니요. 부안만 올라가면 또 안 되고. 이처럼 불합리한 할증 제도는 전북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농지 면적 기준 28%에 머무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 군별로 이게 다 적용이 되는 거라 변산면에서 피해가 있었으면 부안 군 전체적으로 다 피해율이 올라간다고 하십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늘리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보험료 할증 기준을 서둘러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이달 말 재산세 납부를 앞두고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들이 세금 부담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조건 없는 납부 유예나 감면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박 블럭을 만들던 이 공장은 지난 1월부터 일감이 뚝 끊겼습니다. 매출이 3분의 1로 급감하면서 직원도 절반 가까이 줄였습니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겨우 버티고 있는 이 업체에게 군산시가 부과한 재산세 1억 원은 커다란 부담입니다. 세금 부분을 좀 감면을 해주셔서 아니면 그것도 안 된다면 유예라도 해주셔서 저희들이 견딜 수 있게끔 그날까지. 재산세 5천만 원이 부과된 이 협력업체 역시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군산시가 지방세 납부를 미루려면 담보나 보증보험을 제출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전혀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증서를 끊어줄 때도 없고. 군산시는 담보를 요구한 건 사실이지만 조선소 협력업체는 담보 없이도 납부 유예 조치를 해줄 계획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지방세 감면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자연재해, 천재지변 같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또 해줘야 되는 사항이고 또 다른 일반 납세우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형평성 차원에서도 조금 어려워요.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는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들이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익산 등 전국 6곳의 공장을 둔 섬유업체 전방이 구조조정과 함께 일부 공장 폐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익산 공장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전방이 약속한 추가 투자는 받아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익산 제3산업단지에 둥지를 튼 전방 익산 공장입니다. 현재 130여 명의 근로자들이 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방은 이곳 익산 공장을 포함해 전국에 모두 6개의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전방은 최근 전국 6개 공장 가운데 3곳을 구조조정 차원에서 폐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섬유업계에 잇따른 부진과 생산 효율성을 높여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생존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익산시는 전방과 접촉한 결과 익산 공장은 구조조정에서 일단 제외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노후된 그런 공장들, 오래된 공장들 이런 데가 지금 검토 대상이지 뭐 우리 익산이라든가 광주 평동 공장 같은 경우도 진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 데는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전방이 약속한 추가 투자는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방은 지난 2010년 익산시와 협약을 맺고 모두 2천억 원을 투자해 익산 제3산업단지에 3개의 공장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아직 2개의 공장 투자가 남은 상태입니다. 넥솔론이 파산 위기에 놓이면서 지역 경제에 막대한 충격을 준 데 이어 국내 대표적인 섬유업체인 전방이 구조조정에 휩쓸리면서 또다시 술렁이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대행업체가 바뀌면서 전주시 청소 대행업체의 일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는데요. 노동청이 늦게나마 고용 승계를 권고했지만 일터 복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청역 천막 농성장입니다. 전주시 청소 대행업체에서 일했던 근로자 4명이 7달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바뀐 새 대행업체가 같이 일하던 29명의 고용을 승계한 것과 달리 이들은 고용이 승계되지 않았습니다. 계약 기간이 지난해 말로 끝났다는 이유였습니다. 전주시도 새로운 대행업체의 결정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제가 지금 판단할 때 고용 승계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때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동청이 용역 근로자 보호 지침을 어겼다면서 전주시와 업체에 고용 승계를 권고했습니다. 다시 일터로 돌아갈 길이 열린 셈입니다. 7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시정 공고를 내려서 지도 감독하면서 빨리 현장으로 복귀돼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지만 이들의 일자리 복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대행업체 측은 용역 근로자 보호 지침은 업체와 무관하고 전주시 지시를 따랐다고 주장하면서 현재로서는 고용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다음 달 2일까지 업체 고용 승계 계획을 내놓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계약 해지까지 검토하겠다면서 업체를 압박하고 있는데 업체는 부당한 행정이라는 입장입니다. 전주시가 애초 잘못된 판단으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일터 복귀도 쉽지 않은 상황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중학교 학생들이 같은 학교 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했습니다. 학교 측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는데 사실 2차 피해는 이미 발생한 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학생 A군은 친구 B군을 따라 PC방에 가 빵과 음료수를 얻어먹고는 4,900원을 꿔었습니다. 돈을 꿔주겠다는 건 B군의 강요였습니다. 며칠 뒤 B군은 빚 독촉과 함께 이자를 얹었는데 이자는 하루에 5,000원. 결국 이자까지 더해 돈을 건넸지만 B군은 돈이 부족하다며 멍해지도록 A군을 때렸습니다. A군을 괴롭힌 건 B군 말고도 2명이 더 있었습니다. 특히 교실 안 같은 반 아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도 폭행이 이루어져 수치심까지 줬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최근 학생 면담 중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부터 막 때리고 강화된 게 아니고 점점 이렇게 장난이 지나치고 강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리고 곧바로 대처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지해서 바로 그 학부가 열려서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한 거지 무슨 우리가 무슨 이것을 처리를 그런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 측은 같은 가해 학생의 폭행으로 벌써 지난해 한 차례 면담했는데 이후로도 폭행은 끊이질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모님 면담을 했는데 그때 좀 대응이 약하다 보니까 또 그 친구가 이제 계속 괴롭히게 된 거죠. 그냥 한 학년 올라가면서 반만 따르게 했으니 그냥 더 이상 그 부분에서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아요. 일단 학교 측은 A군을 비롯해 4명을 폭행해온 B군 등 8명의 가해 학생들을 가려내고 경중을 따져 사회봉사와 학급 이동 조치 등의 징계를 내려 수습했습니다. 또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B군 등 3명을
상습폭행과 강요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지난 홍삼이 올 들어 처음으로 홍콩 수출길에 올라 동남아권 시장 개척에도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남원시 체력왕 선발대회가 한 달 동안 열립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진안군 홍삼 한방 클러스터 사업단이 올해 처음으로 홍콩에 진안 홍삼을 수출했습니다. 16만 달러 규모로 국내 시세보다 15%가량 높은 가격이 책정됐습니다. 사업단 측은 농가 소득 향상은 물론 동남아권 시장 개척에도 큰 도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출은 홍콩 및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수출을 계기로 베트남, 대만, 태국 등 동남아시아권을 집중 공략할 계획입니다. 남원시 체력왕 선발대회가 다음 달 25일까지 열립니다. 만 19세부터 만 64세까지 남녀가 참여할 수 있는 이번 대회는 근력과 심폐 지구력 등을 측정해 모두 6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번 체력왕 선발대회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이번 기회에 본인의 체력도 측정하시고 체력왕에도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컬버시 청소년 교류단 8명이 자매 도시인 익산시를 찾았습니다. 이들은 11박 12일 동안 각자 파트너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며 관광지를 둘러보고 다양한 전통 문화를 체험할 예정입니다. 고창군 대산면 남성제 경로당의 후생관 준공식이 회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올해 초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착공한 후생관은 120여 제곱미터 면적에 조리실과 식당 등을 갖췄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올 들어 전북의 인구가 7,000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북의 인구는 185만 7,815명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6,976명 줄었습니다. 지난 2008년과 비교하면 김제 인구는 8.8%, 정읍 인구는 6.9%, 남원 인구는 5.3% 줄었고 임실과 순창은 인구가 줄어 3만 명 미만의 군이 됐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